정체 전선이 북상하면서 수도권과 충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비 피해도 아직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우려가 더 큰데요. 신경 써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 함은구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말씀 계속 드리고 있지만 전국에 많은 비가 올 걸로 예상이 되고 지금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경기 북부에 시간당 한 70mm 이렇게 강하게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지역의 폭우가 많이 집중이 되면 이럴 때 침수될 가능성 더 높아진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시간당 70mm라고 하는 수준이 일반적으로 이제 극한 강우에 해당되는 수준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보통 이제 도시의 어떤 그 우수관이라든지 하수관 거를 설계하는 기준들이 과거에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제 10년 빈도 강우량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 10년 빈도 강우량이 예컨대 75mm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이제 뭐 강남역 침수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침수를 겪으면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제 100년 빈도에 해당되는 시간당 이제 110mm 정도 한 시간에 와도 실제로 이제 도시가 침수되지 않을 정도의 어떤 우수관이나 하수관 거를 설계하겠다라는 기준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70mm 정도 온다라고 하면 실제로 과거 사례로 놓고 보면 뭐 강남이라든가 광화문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침수가 됐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 지역도 마찬가지로 10년 빈도에 대한 기준으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설치가 돼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그 10년 빈도 가구량을 100% 성능을 발휘한다라는 점은 거의 이제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침수가 우려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그 서울 지역 근처에는 시간당 110mm까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외 다른 지역들은 아직 그만큼의 조치가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통 설계 기준이 10년 빈도이기 때문에 시간당 이제 75mm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75mm라고 하는 기준이 어떻게 보면 가장 회피한 경우 최선의 어떤 기준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설계 기준보다는 더 적은 강수량에서 여러 가지 침수라든가 뭐 역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70mm 정도 한 시간에 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특히 이제 경기 북부라든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 많은 또 토사량이 증가할 수 있어서 산사태 우려도 있고요. 그렇죠. 산도 많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이 지금 많이 우려가 되는 실정입니다. 근데 교수님이 또 시청자분들이 또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지난주에 폭우가 정말 많이 왔었던 지역에 또 비가 내린다는 점이거든요. 그렇다면 그쪽에 지금 제가 알기로 뭐 응급 복구율이 한 60% 이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거겠습니까? 비는 계속 올 텐데 말이죠. 네, 지금 실제로 이제 뭐 응급 복구율 뭐 60%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응급 복구율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계속해서 또 강수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2차적인 여러 가지 범람이라든가 침수라든가 그리고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지만 이제 지역의 작은 곳에서도 이제 원류가 있고 제방 붕괴가 된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그러니까 임시 복구 차원의 뭐 제방을 좀 보강을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침수 지역 같은 경우에 빨리 물이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 빗물바지라든가 이런 피트라인들을 시급하게 좀 정비를 해야 계속해서 내리는 비에 좀 대응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이제 토양 자체가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이제 함수율이 큰 변화가 없이 지금 포화 상태에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제 또 지속해서 비가 내린다라고 하면 산사태라든가 이런 부분의 위험성도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충청 이남에 지난주에 피해가 있었는데 또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또 많은 분들은 지금 운전을 하고 다니시면서 비가 정말 많이 온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빗길 안전 운행에도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뭐 기본적으로는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감속 운행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특히 이제 비가 노면에 이제 많이 젖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찰력이 굉장히
낮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예. 대로 이제 저속 운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소위 말하는 포트홀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생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우회하고 서행 운전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빗길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베이퍼록이라고 해서 예. 실제로 이제 제동 장치가 제대로 좀 작동을 안 할, 그러니까 좀 마찰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제 브레이크 시스템 안에 수분을 좀 제거하는, 그래서 이제 가끔 가면서 브레이크를 좀 밟으면서 그 안에 있는 수분을 좀 제거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고요. 한 가지 이제 다니시다 보면 실제로 이제 그 작은 물 웅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만나게 되거든요. 이랬을 때는 속도를 좀 최대한 줄이시면서 저단기어로 한 번에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단기어로 바꾸는 게 뭐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게 네네. 그 원래 저희가 D를 놓고 운전하는 것을 좀 바꾼다 뭐 이런 개념인 겁니까? 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1단, 2단으로 그 D 모드, 드라이브 모드 이외에 예. 저단기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속도를 줄이면 앞서 말씀드린 대부분의 이제 오토 차량 같은 경우에 기아가 저단으로 내려가는 자동으로 내려가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좀 속도를 줄이시고 운행하시는데 한 가지는 만약에 이제 좀 웅덩이가 굉장히 좀 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제가 속도를 줄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속도가 어느 정도 빨라지면 예. 동일한 수심이라고 해도 더 높게 차량의 그 수심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범퍼라든가 보닛 위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수심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천천히 서행하면서 주행해서 물높이를 좀 낮춰주시는 것이 효과적인 운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감속 운행과 안전거리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소방청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젯밤부터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합니다. 3만 리터급 대용량 그 방사 시스템을 울산에서 가지고 왔다고 들었거든요. 수도권으로. 이게 원래 화재 진압용이라고까지 들었는데 수도권에는 3만 리터급 되는 대용량이 지금 없는 겁니까? 네, 없습니다. 지금 이제 울산 소방본부에서 예. 지금 갖고 있는데요. 이제 대부분 이제 울산 지역 같은 경우에 대형 뭐 플랜트라든가 포항제철이라든가 화학단지들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 대용량 포 방사 시스템은 실제로 이제 수온을 가져가지 않고 하천이라든가 심지어 바닷물을 예. 끌어올려서 진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 대용량포 방사포 같은 경우에 1분당, 그러니까 즉 60초 동안에 약 7만 5천 리터를 방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수해 상황에서 전환을 해서 이제 거꾸로 이제 물을 퍼올리는데 예. 1분에 이제 7만 5천 리터를 쏠 수 있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1분에 7만 5천 리터를 빼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수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강력한 이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그 한 130m까지 그 물을 방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오송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멀리 물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뽑아 올린 물을. 그래서 효과적으로 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런 첨단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지금 울산에밖에 없다는 건 아무래도 뭐 예산 문제라고 봐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 대 그 시스템 가격이 한 176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사실 이제 모든 뭐 지자체가 구비하기에는 상당히 예상상의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뭐 이런 폭우를 계기로 그런 부분도 논의가 될 걸로 보이고요. 지금 이렇게 비가 오지만 산사태가 왔었던 지역의 뭐 피해 복구라든지 혹은 실종자 수색 작업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계속 말씀해 주시지만 산사태의 위험은 지금으로서는 결코 좀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어떻게 수색 작업 그리고 구조 작업 이뤄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사실 그 산사태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예. 이제 뭐 급하게 어떤 조치를 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집중적인 강우가 내리면 실제 그 발생하지 않은 부분들도 굉장히 또 위험한 지역들이 특히 이제 극경사지라든가 절개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우려가 되고요. 예. 또 문제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응급복구라든가 여러 가지 그 지원하는 이런 분들이 가 계신데 예. 이분들도 실제로 2차적인 또
피해가 우려가 예, 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뭐 응급복구라든가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위험한 요소가 있는 곳에서는 좀 중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해당 지역에 계신 이런 분들을 빨리 좀 소개시켜서 대피를 시키는 이런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산사태 우려 지역들이 보통 이제 산 주변이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고령층이고 뭔가 활동적인 부분이 좀 불가능하신 분들이 많다라고 소방당국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께서 뭐 이 정도는 괜찮지, 내가 여기서 얼마나 살았는데 지금까지 피해 없어서 뭐 이런 마음 갖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대부분의 이제 예. 산지에 계신 분들이 고령화돼 계신 상태고요. 또 이분들 같은 경우 이제 과거에 이제 경험으로 체득한 부분들이 많이 실제 생활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주요한 그렇죠.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쉽게 뭐 대피를 하거나 이러시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역에 있는, 그래서 도시보다는 그래도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가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관련한 뭐 이장님들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자율방재단이라고 이제 지역마다 좀 젊은 청장년층의 어떤 이런 방재 상황에 대비하는 이런 그 사회적인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이제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좀 호소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권유라든가, 실제로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도 많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가까워 어느 정도 행정력을 발휘해서 방문해서 모시고 나오는, 적어도 이런 좀 지금 이제 초유의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이 예.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권유의 기준이 되는 게 보통 뭐 산사태 위험 지역 분들은 꼭 대피하십시오 이런 문자 같은 것들이 오는 건데, 산사태 위험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이번에 산사태가 좀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실제로 뭐 많은 행정상의 이제 좀 구멍일 수도 있는데요. 예.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뭐 산사태 우려가 되는 지역들을 이제 다 산사태의 어떤 위험 지역으로 지정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고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그 절개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이제 많은 개발 행위가 일어나는, 그리고 특히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산 꼭대기, 산 정상부보다는 산 중턱이라든가 그 하부 부분에서 지금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상부 쪽보다는 중하단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변화된 환경, 말씀드린 대로 뭐 개발이라든가 네. 뭐 신설 도로가 생겼다든가, 아니면 이제 신규 뭐 주거지를 구축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벌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앞서 말씀하신 뭐 이런 문자만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좀 적극적으로 좀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 비가 많이 오고 실종자와 사망자 합쳐서 10명 정도가 발생할 정도로 큰 비가 왔었단 말이죠. 지금 상황에서 재난 위기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부터 좀 나아가야 하고 개선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문자 말씀도 많이들 예. 하시고, 또 우리나라에 그 실제로 뭐 매뉴얼이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에 많은 어떤 과거의 재난으로부터 사실 학습된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매뉴얼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뉴얼이 문서상 존재하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하는 시스템 안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과거의 이제 재난은 이제 어떤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결함과 이런 부분에서 찾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의 상황은 뭐냐면 결국 이제 사회적인 시스템 안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정력, 지방 행정력이라든가 이 말단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촘촘하게 유기적으로 기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어떤 위험을 대처하는 어떤 이제 통합적인 위기관리 체계 이런 것들이 뭐 지금도 명문화돼서 있긴 하지만 좀 더 좀 세밀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뭐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일반 시민분들이 가장 쉽게 또 체감할 수 있는 것이 뭐 재난 문자 같은 것이 왔을 때 이런 상황이 있구나라고 좀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육하원칙을 담겠다 이런 내용도 지금 밝혔던데, 어떤 식으로 재난 우려 상황을 좀 잘 담아야
문자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문자 이런 뭐 재난 문자 어떻게 보면 폭탄 속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예.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런 문자에 대해서 어떤 그 즉각적인 반응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낮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서울시가 뭐 육하 원칙을 담아서 좀 구체화하겠다라는 예. 의지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육하 원칙을 담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떤 그 디테일한 부분들, 그러니까 좀 지역도 구분을 해야 되고요. 예컨대 뭐 집중호우 상황에 산사태가 우려되니까 대피하십시오라고 하는 부분들보다 실제로 좀 더 세밀화해서 지역적으로 뭐 어떤 XX 대피소로 이동하십시오라고 하면 실제로 그 문자 메시지를 받는 분들이 좀 더 좀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예. 이제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수십 통의 재난 문자만 보낸다고 해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좀 운영의 묘를 살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말씀드린 대로 좀 구체적인 플랜을 명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바꿔줘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수님께서 어쨌든 뭐 소방 방재 관련해서 그런 공부를 하시고 강의를 하시니까 이 재난 문자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뭐 자문 같은 것들도 좀 하십니까? 행정에? 어떤 내용들 좀 많이 얘기하세요? 지금 뭐 사실 이제 관련된 연구들, 그러니까 예컨대 뭐 예천 지방이다라고 하면 예천 지방에 산사태가 났을 때 혹은 대피소가 어디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1차적으로 스크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연구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대피하라고 지정돼 있는 대피소가 각 시도 마찬가지고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예를 들면 행정기관, 학교 그러면 그렇죠. 묻고 따지지도 않고 지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제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실제로 대피한 학교가 굉장히 산사태가 우려되는 그런 지점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학교가 이런 산사태에 대해서 대피 장소로 지정돼 있다라는 것은 그냥 학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더 면밀하게,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는, 그러니까 예. 누가 매뉴얼 만들라고 지정하라고 하니까 그냥 뭐 아주 단순하게 타이틀만 갖고 지정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안 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사상 누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많은 분들 많은 이야기 좀 해주셨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사실 지난해 서울 지역 등등에서 폭우 피해가 있었을 때부터 관련된 법안들을 좀 마련하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움직임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 주차장 침수 방지라든지 뭐 비가 왔을 때 어떻게 하겠다 등등의 법안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직접적으로 뭐 지금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정치권에서 그래서 다시 팔을 걷어붙이고 있거든요. 가장 시급하게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라고 보세요? 네, 우선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뭐 지금 문제가 됐던 뭐 임시제방 유실 같은, 그러니까 어떤 도시 인프라에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도심지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구조적으로 어떤 저지대라든가 특히 뭐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구조적인 저지대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많은 어떤 그런 치수라든가 이런 부분의 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위험성이 높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정된 재화와 한정된 인력을 투입하는 데 정치권에서도 먼저 어떤 부분이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지 이런 프라이어티를 주고요. 그것들을 사실은 어느 정권이 바뀌든 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걸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시스템ik 그런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있건 없건 사실은 어떤 계획과 어떤 과학적인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을 좀 더 이제 국가가 뭐 정치권에서 이렇게 시스템화하는 부분들에 많은 좀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수도권과 서해안, 호남에는 최대 150mm의 폭우가 내릴 예정이고 강원, 충청, 남해안, 제주도는 120mm의 큰 비가 예상됩니다. 함흥구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